그리고 이제 지금 시공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세요. 지금 시공하고 현장 방문해서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겠죠. 그걸 비교해 보시면 돼요. 5개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가는 또 끌리는 시공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공사들 현장에 가보세요. 그 시공사들이 쓰고 있는 자재를 뭘 쓰는지. 현장 관리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근데 현장 관리는 어떤 회사는 현장 관리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아시바를 쓰면 일을 못하는 시공사고 시스템 아시바를 쓰면 뭐 일을 잘하는 시공사인가?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얘기인데 어떤 아시바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감을 짓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시스템 아시바를 써서 예쁘게 현수막 몇 장 걸어놓고 이 회사가 일을 잘한다고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 아시바를 쓰면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럼 일반 아시바는 350 들어가거든요. 150만 원 차익을 아끼는 회사가 있고 그 150만 원 차익을 자재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좋은 시공사는 정리가 돼 있어요. 질문을 하시면 되죠. 왜 저쪽 A 시공사는 시스템 아시바를 쓰는데 너네는 왜 시스템 아시바를 안 쓰고 일반 아시바를 쓰느냐? 그럼 뭐 이유가 있겠죠. 이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공학원의 현장을 방문하시는데 시스템 아시바를 안 쓴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자재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마감을 짓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공개하느냐, 얼마만큼 이해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열재를 쓰는데 존스맨빌 단열재랑 인슐레이션 얘기입니다. 존스맨빌 단열재랑 크라우프 단열재랑 단가 차이가 한 35% 40% 차이가 나요. 똑같이 막 R23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는 존스맨빌을 정말 고집을 해요. 어떤 회사는 전혀 상관없대요. 크라우프도 상관없고 이소바도 상관없고 뭐 핑크팬더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단열값은 지금 좋게 나와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우리가 파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파카란 말이 옛날 사람 얘기인데 오리털 파카를 입으면 그 세탁소로 갔다 오면 이 오리털 파카가 그냥 쭈글쭈글해져요. 이게 왜 생기냐면 세탁하는 과정에서 오리털이 이제 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이제 가져오면 그거를 막대기로 쳐서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서 다시 입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공하고 난 이후에 크라우프 같은 경우나 이소박거나 아니면 핑크팬더 같은 경우는 팽창에 대한 텐션이 떨어집니다. 근데 존슨맨빌은 그게 되게 오래 가요. 좋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존슨맨빌 쓰는 거예요. 근데 단열재 값에서 예를 들어 30평 기준에서 40% 단열재 값 차이 나면요. 2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스템 아시바를 안 쓰고 일반 아시바를 쓰고 존슨맨빌 쓰는 게 100번 낫다는 얘기죠. 집을 지어지는 과정 중에서 외형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내 만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아시바를 평생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슐레이션 한 번 넣으면 못 바꿔요. 집을 어떻게 다 뜯습니까? 못 뜯지. 그러니까 그때 좋은 거 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꼭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시스템 아시바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일반 아시바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니는 단열재를 왜 크라우프를 쓰느냐? 니는 단열재를 왜 존슨맨빌 쓰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EPS 네오콜 150mm 쓴다, 100mm 쓴다 얘기를 해요. 왜 그걸 쓰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아이소핑크 100mm, 150mm 씁니다. 왜 그걸 쓰는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회사가 어떤 거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적당한 수준의 시공을 하고 인테리어에 어떤 방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또 어떤 회사는 내장 자재에 대해서 되게 방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회사의 가치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런 단열재 쓰고 왜 아시바를 시스템 아시바를 안 쓰고 일반 아시바를 쓰는지, 또는 왜 시스템 아시바를 쓰는지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왜 골드폼을 쓰는지, 왜 아이소핑크를 쓰는지, 왜 네오콜을 쓰는지 물어보시면 답변이 있겠죠. 그걸 물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5개 있는 회사에서 3개로 줄였다면 그 3개 회사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 답변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시공사는 우리는 평당 750이야, 어떤 회사는 우리는 평당 650이야, 어떤 회사는 우리는 평당 700이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의 차이가.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왜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아, 우리는 창호를 좋은 거 쓰니까요. 우리는 뭐 어떤 걸 어떻게 하니까요. 이게 다 있거든요. 아니면 뭐 우리는 직영 체제로 갑니다. 건축주가 비용을 내고 우리는 인건비만 받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비교하시면 그 세 개 업체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업체는 어떤 자재를 쓰고 어디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회사 색깔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다른지, 왜 당신네들이 말하는 표준주택의 가격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회사들의 자재 쓰는 거나 아니면 비용을 투입하는 거나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 포인트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점 포인트는 어떤 얘기냐면 회사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그 일을 오래 하다가 하우징이 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건설 회사에서 뭐 소장으로 있다가 회사를 창업해서 그 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목수 출신 대표가 회사가 대표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회사의 색깔이에요. 왜냐면 건설 회사에서 이제 재직을 하다가 회사를 만드신 분은 어떤 거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건축가를 나와서 건설 회사에서 일을 배웠고 그리고 나와서 본인이 차렸기 때문에 그럼 배운 대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목수 출신이다. 그럼 목수 출신이면 토목 잘 모르죠. 그리고 건설에 대한 뭐 이해가 좀 되게 많이 부족할 거고 대신 집에 대한 그 이제 구조적인 그러니까 이제 목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장 목수냐, 외장 목수냐, 폼 목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수 출신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을 정리하기 때문에 작은 분야에서 보면 그분이 그런 일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인테리어는 마감에 되게 모든 포지션이 맞춰져 있어요. 마감이 예뻐야 돼요, 이 사람은요. 근데 목수는 이제 목수가 하는 일에 되게 비중이 커요. 그리고 건설 회사는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근데 이게 다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정답은 없어요. 본인에 맞는 걸 찾으면 되니까. 5개의 회사를 선택해서 뭐 현장을 가보고 괜찮은 회사를 선택해서 3군데 정도 가본다고 칠게요.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설회사 출신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목수 출신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인테리어 회사 출신이다. 이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집착하느냐, 뭐에 중점을 두느냐가 결국은 그 회사의 색깔이에요. 방향성이고. 근데 이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에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밀이죠. 기밀 단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건 그 다음이에요. 예쁜 것도 그 다음이고 다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집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자가 없고 따뜻하고 그리고 거기 쉬는 공간이잖아요. 어쨌든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전달 드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시공사 5개 선택해서 뭐 공정별 사진, 뭐 카페나 블로그나 아니면 뭐 유튜버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신다라는 게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6번째고 7번째가 시공사가 법인이어야 되고 자본금 매출 이익 뭐 면허까지 있으면 땡큐고요. 근데 면허가 종건 면허가 있으면 좀 더 비쌉니다. 쌀 수가 없어요. 종건 면허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시공하는 현장을 방문해 보세요. 지금 시공하는 현장 방문해서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겠죠. 그걸 비교해 보시면 돼요. 지금 난 이런 집을 짓고 싶은데 왜 가격이 너희들이 세 군데가 다 틀리냐? 이걸 물어보세요. 어떤 데는 600, 어떤 데는 700, 어떤 데는 800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이 필요하고 그리고 10번째가 이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인테리어가 중요 포인트냐? 아니면 뭐 마감이 중요 포인트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한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조금은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본인의 주택을 설계해 준 건축사와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다녀봤는데 이렇더라 또는 이렇더라 너 생각엔 어떤 게 좋겠니?
그 정도 얘기면요, 사고는 안 생깁니다. 여기서 사고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런 식의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는데,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시공사 일이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저가로 계약을 땡깁니다. 그리고 하다가 가버리죠. 네, 그게 지금 요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또 뒤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